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반도체 국산화 1위, 삼성이 직접 고른 이 기업 6월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본격적인 반도체 랠리를 기다리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현재 굉장히 많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1순위로 보셔야 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해 주시는 모든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도체부터 제약 바이오, 온디바이스 AI 산업에 대한 핵심적인 이슈와 그 이슈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리포트로 정리해 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들을 압축한 리포트인 만큼 해당 내용들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내용들 리포트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 기업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해당 기업이 어느 기업인지 꼭 확인하시고 해당 리포트 확인하시는 방법까지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에 아직 반도체에 대한 본격적인 랠리가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는데 곧 시작될 거라고 기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있죠. 이번에 반도체 왕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 자리에 등극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반도체 기업 중에서 1조 달러를 넘어서는 기업이 탄생했다라고 좋아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제치면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에 올라서게 됩니다. 월가의 로젠블라트 증권의 모세만은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140달러에서 약 200달러까지 엄청나게 상향을 시켜버립니다. 왜 상향시켰냐? 향후 10년간 현재 팔고 있는 이 GPU 말고도 매출 구성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측면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러한 지속이 되는 것들이 밸류에이션 상향으로 연결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모세만 말고도 올해 들어서 173%나 상승이 나온 상태지만 월가의 대부분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실제로 AI 산업의 수혜 중에서 독주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엔비디아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SK하이닉스나 아니면 삼성전자, HBM에 대한 납품이나 납품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필두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엔비디아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굴욕을 받았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HBM 품질 테스트 실패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 젠슨항 CEO가 소문을 직접적으로 부인을 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익을 본 거는 삼성전자도 아니고 SK하이닉스도 아니고 엔비디아의 이익으로 연결됐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한테 테스트에 대한 통과 여지를 남기는 데 성공을 했고요. 결국에는 통과에 대한 여지가 생기면서 HBM 제품군 공급 협상 속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강점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야 너네 HBM 엔비디아에 납품 못해? 그럼 너네에 대한 기술력 부족한 거네? 라고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HBM 납품 부분에 대해서 엔비디아에 어느 정도 굽히고 들어가는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입장에서는 어때요?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한테 고객사 다변화 선언을 했죠. 우리는 마이크론한테도 받고 삼성전자한테도 받을 거다. 즉 독점 공급이 종료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3위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미 2월 달에 삼성전자보다 빠르게 HBM3 8단 제품이지만 제품 양산을 시작한 만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반도체 전략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떠한 반도체 전략을 내는지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위기의 삼성 반도체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일단 삼성전자가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사업 부문별 잇따라서 전략회의를 열고 상반기의 사업을 점검하고 하반기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전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임금 협상으로 인해서 노사 갈등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대내외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내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반도체나 모바일 등 현재 삼성전자의 주력 분야죠. 이런 주력 사업 부분에서 초격차 기술 전략을 어떻게 낼 것인가가 주요 의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DS 부분 같은 경우에는 HBM 등 선단 메모리 반도체에서 지금까지는 추격자의 지위였는데 앞으로는 선도자에 대한 지위를 탈환하는 것이 아마 올해 가장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적자의 파운드리 사업에서 선두와의 격차를 좁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HBM 선두를 차지하기 위한 공격적인 행보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조직 개편을 예고하면서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가 현재 밀리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사실 HBM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분야, 즉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짐 켈러의 텐스토렌트에다가 약 3억 달러, 한화로 4,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현대자동차 그룹도 있고 몇몇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사나인 전략혁신센터가 운영하는 삼성 카탈리스트 펀드를 통해서 현대차 그룹과 함께 1억 달러 투자를 공동으로 주도했는데 그에 이어서 한 번 더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텐스토렌토에 대한 지역 가치가 거의 2조에서 3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10월 차세대 AI 반도체 K사를 양산할 파운드리 업체로 텐스토렌트에서 삼성 파운드리를 선택하면서 현재 돈독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전설적인 엔지니어인 짐 켈러와 협력을 통해서 AI 반도체 기술도 확보하고 파운드리에 대한 실적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 파운드리 분야뿐만 아니라 2나노 분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IP 기업과의 동맹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의 차기 격전지로 꼽히는 2나노 공정의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IP 확보의 속도를 높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TSMC와 이 격차를 좁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반도체 설계 IP를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고객사가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조건의 칩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미세 공정 영향력을 넓히기 위한 행보로 현재 시장이 분석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시놉시스, 케이던스, 알파 웨이브 세미 등과 협력을 해서 IP 생태계를 2나노 공정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TSMC 입장에서는 현재 3나노 공정에 대해서 가격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낙수 효과가 삼성의 파운드리로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TSMC는 삼성전자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많은 IP를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이 원하는 그 IP에 맞는 파운드리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삼성 파운드리에 비해서 압도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요. 현재 2026년도까지 약 2년 뒤에까지 3나노 공정에 대한 주문 이야기 모두 끝날 정도로 압도적인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산업 그리고 이 AI 첨단 반도체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첨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삼성이 잘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공정에 대한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아지는 반도체 공정 난이도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주목해야 되는데
일단 이번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HBM부터 낸드까지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들이 꿈의 패키징 기술로 불리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도입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반도체 칩을 수직으로 쌓는 3차원 적층을 위한 핵심 기술로 HBM이나 고단층 3D 낸드 플래시 등 여러 응용 분야에 걸쳐서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HBM에서 특히나 제한된 패키지 높이 내에서 더 높은 단수, 즉 지금은 12단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16단이나 20단에 대한 내용들까지 구현하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기술이 핵심이고요. 하지만 이 기술 자체는 꿈의 패키징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즉 계속 반도체가 3나노에서 2나노로 메모리 반도체도 현재 파운드리 자체가 계속 줄어드는 만큼 메모리 반도체, D램에서도 굉장히 미세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패키징 등에서도 어려운 기술들이 계속 주목을 받으면서 공정 난이도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상승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첨단 반도체 기술을 위한 장비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러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함으로써 삼성전자의 AI 칩 관련 매출이 현재 대비해서 2028년도에 비해서 약 4배, 2008년까지 작년 대비해서는 약 9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삼성전자의 고객 수도 지금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약 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메모리부터 파운드리, 패키징 솔루션까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업체가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의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반도체 소부장 산업의 동반 성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국산화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 반도체 기술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서 테스트 장비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장비를, 기존에 있던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최첨단 반도체들이 계속 나오고 새로운 반도체들이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수율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테스트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특히 이 HBM 부분에서는 테스트 장비 시장을 일본의 어드밴스드가 HB용 프로브 카드는 미국의 폭팩터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나 일본 시장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만약에 공급망 자체를 꺾어버리면은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경쟁 업체들에게 따라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기업들이 국산화 시도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본격적으로 상용화에 대한 성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반도체 국산화에도 성공을 했지만 삼성전자와 직접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경쟁력을 이미 확보한 기업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업에 대해서 지금 바로 말씀드릴 예정인데 그 기업은 바로 샘시 NS입니다. 샘시 NS는 프로브 카드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기업인데 삼성전자랑 같이 HBM 등 차세대 반도체용 세라믹 기판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이 해외에서 지금까지 독점해 왔었던 세라믹 STF 기판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고요. 얘네가 이 기술을 초격차에 대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 삼성전자 테스트 패키징 센터의 센터장을 신규 이사진으로 영입할 정도로 굉장히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술 자체, 이 프로브 카드에 대한 세라믹 FTF에 대한 내용들이 메모리 반도체부터 낸드 플래시,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 D램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쉬운 단계가 낸드 플래시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그 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 모든 분야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특히나 삼성전자와 직접적으로 같이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앞으로의 시장에서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현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기업 말고도 제가 여러분들께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핵심 이슈들, 그리고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앱스토어를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갤럭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처럼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돋보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옵니다. 당연히 100% 무료 설치고요. 어플리케이션 설치까지 여러분들께서 완료를 하셨으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와 같이 어플리케이션이 켜질 겁니다. 이렇게 켜지면은 우측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 그리고 회원가입 버튼까지 누르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용 약관이 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몇 가지 정보를 적으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는 이름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은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될 거고요. 비밀번호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할 비밀번호,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만 적어주시면은 가입하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 전혀 적으실 필요가 없고요. 개인정보가 유출될 걱정도 없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해당 어플리케이션 회원가입하셔서 컨텐츠를 통해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로그인까지 마치셨으면은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컨텐츠를 눌러주시고요. 공지사항에 있는 2024년도 상반기 주도업종 총정리집을 클릭하게 되면은 방금 보셨던 자료집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시켜놨습니다. 해당 컨텐츠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컨텐츠인 만큼 해당 컨텐츠 꼭 확인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내용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가 더 있습니다. 일단 급등 추천주 컨텐츠에서는 방금 보여드렸던 핵심 자료집 말고도 단기간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제가 직접 선별해서 업로드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기 매매가 성향에 맞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단기 급등주를 통해서 매매 전략, 투자 종목, 투자에 대한 핵심 포인트까지 꼭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옆에 있는 장전 급등 뉴스는 뭐냐? 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수많은 뉴스들 중에서 오늘 당장 주목해야 될 뉴스와 그 뉴스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직접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주목받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장전 급등 뉴스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아래에 있는 급등주 분석은 뭐냐? 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급등주들, 왜 급등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직접 매일매일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컨텐츠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어플리케이션 컨텐츠인 만큼 해당 컨텐츠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